자, 인테이크 상담은 의뢰 경위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원의 정보 수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를 확인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테이크 상담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관계 형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관계 형성, 라포 형성이 필요하다. 관계 형성, 라포 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관계 형성, 라포 형성은 초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가족의 사정입니다. 가족의 사정은 가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족 사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가족 사정은 사정도구를 활용합니다. 사정도구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정도구에는 뭐가 있느냐? 가족을 대상으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계도, 생태도, 민우친이 썼던 패밀리맵 가족도, 그 다음에 원가족 3인군 도표, 사티아가 썼던 원가족 3인군 도표, 그 다음에 사티아가 썼던 가족조각. 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가족 사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족 상담의 뒷부분에 가족 사정 파트가 별도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세 번째는 가족의 문제를 정하고 라고 했는데요. 가족 문제를 명확화하는 겁니다. 가족 문제를 명확화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족 상담의 초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죠. 마지막에 했던 내용에서 상담의 구조화가 있습니다. 상담의 구조화. 자, 상담의 구조화는 초기 단계 때 이루어진다고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의 구조화는 이 상담의 어떤 방향을 잡는 건데요. 상담의 방향이나 지침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상담의 구조화 이런 개념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상담의 구조화를 하면 이점이 있는데 그 이점은 바로 가족의 불안감이 감소될 수 있다는 거, 가족의 불안감이 감소될 수 있다는 거. 아무래도 처음에 방향을 잡아주니까 가족이 불안한 것을 좀 더 감소시켜 줄 수 있고 참여도도 높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참여도입니다. 참여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의 구조화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담 구조화의 내용은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담의 어떤 방향, 지침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라서 뭐 체계라는 부분이나 가족의 범위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상담의 구조화는 두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상담 계약을 맺습니다. 상담 계약을 맺고, 자, 계약을 맺는 것이 이제 여기 있는 구조화 작업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동치료의 여부입니다. 공동치료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치료는 가족 상담자가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집단 상담에서 협동 상담자가 있을 때 이점, 단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대로 같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족 상담의 중기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가족 상담의 중기 과정, 상당히 긴 회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죠. 가장 긴 회기죠. 긴 회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중기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죠. 상담, 가족 상담의 중기 과정은 많은 기법을 활용합니다. 이 많은 기법은 이제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가족의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기술을 활용한다. 많은 기술을 활용해서 가족 변화를 도모하는 겁니다. 자, 가족 변화를 도모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목표가 도모한다 했으니까 여기서 목표가 달성되겠네요. 자, 목표가 달성될 것이다. 물론 달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가족의 변화가 도모된다는 측면에서 목표 달성되는 시점은 중기다. 자, 2번 상담자가 대상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러 돕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 돕는 데 필요한 기법들을 충분히 익혀서 활용해야 됩니다. 이거죠. 3번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개인이나 집단 상담을 위한 기본 기법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도 가족 상담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만 배울 뿐 효과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적인 수련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 상담도 다른 상담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대상으로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가족 구성원들이 새로운 행동을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법이 많고 이러한 것들을 숙련해야 됩니다. 이에 본 교재에서는 가족 상담의 중기 과정을 몇 가지 기법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질문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감하기, 세 번째가 직면하기, 네 번째가 상담자의 자기 노출, 진실성이라고 했었죠. 경계 설정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치료의 기법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간략하게만 제가 서술했고요. 여기에서 5번 경계 설정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가족 조각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역할 바꾸기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가 경계 설정하기는 경계 만들기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경계 만들기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번호를 그냥 5의 반가로 1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를 가족 조각 기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6번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역할 바꾸기 이것을 7번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보셔도 됩니다. 가족 조각 기법, 그 다음에 역할 바꾸기 이런 것들은 다 사티어가 썼던 기법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오셔서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기술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많은 기술은 뒤에 또 나올 거니까. 자, 질문하기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생략된 부분을 메우기라고 했는데요.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미루어 짐작하는 것 매우 위험하죠.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문제의 핵심을 오판할 수도 있으므로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자, 겉구조에 구체화되지 않은 동사와 형용사 등 수러, 이 소수러라고 하는데요. 수러에 한 가지 이상 보충이 필요한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생략된 부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담자가 생략된 부분 메우기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정적 표현과 극단적 표현 다루기입니다. 내담자가 표현한 말의 겉구조만으로 단정 짓거나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 속구조를 알기 위해서 상담자는 어떻게 해서 그러한 확신을 느꼈어요? 라는 등의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화 현상 다루기입니다. 내담자가 표현한 말의 겉구조에서 지칭 대상이 없거나 불확실한 단어나 불확실한 구절이 없는지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추상화하는, 일반화하는 그러한 현상을 다루는 거고요. 오해할 수 있는 명사 파악하기입니다. 내담자가 사용한 명사에 과장된 의미가 있는지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된 의미의 명사니까 의미 있는 명사니까 바로 오해할 수 있는 명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내담자가 생략된 부분 메우기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내담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내담자들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자가 메워나가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듣고 메워나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내담자가 생략된 부분 메우기인데 정확히 말하면
내담자의 말 중에서 생략된 부분을 메우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질문하기는 그것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은 상담자가 하는 거니까. 자, 1번을 내담자의 생략된 부분이라고 할게요. 의자를 넣을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메워서 정확하게 지레짐작으로 하지 말고 상담자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질문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게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인데, 자, 가족 상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4가지 패턴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내담자의 생략된 부분을 메우는 방법. 내담자의 생략된 부분을 메우는 방법.